안녕하십니까. 한성대학교 로보시티 프로젝트 4팀의 최종 성과 발표를 맡은 미래모빌리티학과 박주혁입니다. 발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저희 팀원 소개입니다. 미래모빌리티학과 학생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팀의 초기 프로젝트 표입니다. 자연어 명령을 이해하는 모델을 만드는 것과 다양한 명령을 동시에 학습할 수 있는 멀티태스크 구조를 설계하고자 했습니다. 기존의 액트 모델은 이미지 기반 모방 학습에 뛰어나지만 고정된 작업 수행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자연어 명령을 위해 스몰 VLA 구조를 선택했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표현이나 어휘를 통해 명령을 내리더라도 로봇이 명령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동작할 수 있도록 학습시키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목표입니다. 다음은 프로젝트 진행 방향입니다. 저희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 크게 4가지 단계로 구분하였습니다. 1단계에서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시스템을 파악하고 초기 설정 등의 제어 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2단계에서는 본격적인 스몰 VLA 모델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3단계에서는 스몰 VLA 모델을 활용하여 성능을 높이는 심화 단계를 진행하였고, 마지막 4단계에서는 전체 시스템의 편의성과 속도를 높이고 에러를 줄이는 최적화 작업을 진행하여 프로젝트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오늘 1단계인 시스템 분석 및 개발 환경 구축 과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먼저 리더 팔로워 간 통신 원리를 파악하기 위해 통신 구조를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카메라 데이터가 모델의 정책을 거쳐 로봇의 동작으로 이어지는 제어 단계를 이해했습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환경은 우분투 22.04 버전을 기반으로 구축했습니다. 로봇 관리자 권한 설정, 카메라나 로봇 파일 등의 장치 인식, 오류 디버깅, 그리고 필수적인 프로그램인 파이썬, 토치, 르로보 설치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이것은 개발 환경을 세팅하면서 작성한 노션 페이지입니다. 우분투 계정 생성, 관리자 권한 부여, 한국어 키보드 설정과 같은 사소한 작업이더라도 저희가 시행착오를 겪고 노하우를 얻은 것에 대해서는 가이드를 작성하여 팀원 누구나 동일한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기록하였습니다. 기본적인 환경 설정 이후 로봇을 움직이기 위해 필수적인 캘리브레이션 단계를 진행했습니다. 캘리브레이션이란 이론상의 수치와 실제 로봇팔 사이의 오차를 없애기 위한 단계로 각 모터들의 최소, 최대 자세 정보를 직접 움직이며 측정하여 저장합니다. 왼쪽에 보이는 르로봇 캘리브레이트 명령어를 통해 이 값을 입력하여 로봇의 생각하는 위치와 실제 움직이는 위치를 1대1로 동기화합니다. 이후 진행될 모든 학습에서 각 관절들의 값을 활용하고 부정확한 값이 입력될 경우 많은 오류를 유발하는 부분이므로 반드시 정확하게 진행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시스템 분석 및 개발 환경 구축의 마지막인 텔레오퍼레이션 단계입니다. 저희는 르로봇 텔레오퍼레이트 명령어를 사용하여 리더암을 조작하면 팔로우암이 실시간으로 동일하게 움직이도록 설정했습니다. 해당 단계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카메라 연결입니다. 슬라이드의 사진처럼 노트북 화면을 통해 팔로우암의 리스트 카메라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프로젝트 진행 과정의 핵심인 스몰 VLA 모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스몰 VLA는 시각 정보와 사용자의 자연어 명령을 동시에 이해하고 명령을 수행하는 경량형 비전 랭귀지 액션 모델입니다. 기존에 쓰이던 액트 모델이 카메라 영상만으로 행동을 모방하는 것에 최적화되어 있었지만 스몰 VLA는 자연어 명령을 통해 순차적 명령과 같은 복잡한 명령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이미지는 앞서 설명드린 스몰 VLA 모델의 작동 방식 구조도입니다. 시각 정보인 이미지와 자연어 입력을 통해 작동합니다. 모델 학습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페이지 1에서는 별도의 언어 프롬프트 없이 데이터 수집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언어 조건이 필수적인 VLA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방식이었고 액트 모델과 다를 것이 없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페이지 2에서는 언어 조건인 프롬프트를 추가하여 학습을 다시 설계했습니다. 프롬프트 목록에서 보이시듯이 공을 집어라, 물체를 들어 올려라 같은 동일한 목적을 가진 명령이라도 실제 사용자가 쓸 수 있는 아주 다양한 표현들을 데이터셋에 포함했습니다. 이를 통해 로봇이 특정 단어에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문맥을 이해하고 명령을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학습 과정의 마지막인 페이지 3, 디버깅 및 안정화 단계입니다. 저희는 10개의 프롬프트에 각 10개씩의 에피소드를 녹화하였습니다.
위순 명령어를 통해 서로 다른 지시사항 에피소드들이 하나의 데이터셋에 쌓이도록 했습니다. 위와 같은 스몰 VLA 학습 이후 심화를 위해 객체 인식 모델인 욜로 V8에 연동하여 통합적으로 작동시키고자 했습니다. 욜로가 객체를 인식하고 그 인식한 내용을 기반으로 스몰 VLA가 작동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욜로 모델이란 이미지를 한 번 스캔하는 것으로 어디에 어떤 물체가 있는지 예측하는 실시간 객체 탐지에 최적화된 알고리즘입니다. 모델 자체가 가볍고 속도가 빨라 실시간 데이터 처리에 유리합니다. 스몰 VLA를 단독으로 사용하지 않고 욜로를 함께 채택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밀도입니다. VLA 모델은 전반적인 상황 인식에 뛰어나지만 물체의 정확한 위치를 인식하는 데는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원 효율성입니다. 모든 과정을 비교적 무거운 VLA 모델로 처리하면 컴퓨팅 자원의 부족으로 인해 프레임 감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두 모델을 함께 사용하기로 했고, 이를 통해 안정성과 속도를 높이고자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스몰 VLA와 욜로를 통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스크립트를 작성했습니다. 스크립트를 작동하면 욜로가 실시간으로 객체를 탐지하다가 다음 단계를 진행시키면 욜로가 인지한 시각 정보를 기반으로 누러부시 명령을 수행하는 자동화 스크립트입니다. 명령어를 일일이 입력할 필요 없이 시각 정보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프로젝트의 마지막 4단계인 시스템 최적화 및 자동화 과정입니다. 앞선 단계에서 구축한 시스템은 매 실행마다 캐시를 수동으로 비우거나 복잡한 명령어를 직접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체적인 실행 프로세스를 하나로 묶는 최적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구체적인 최적화 내용 중 하나는 캐시 자동 삭제입니다. 요로봇 시스템 특성상 실행할 때마다 데이터 캐시가 생성되고 삭제하지 않을 경우 경로 충돌이나 메모리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캐시 폴더를 확인하고 자동으로 삭제하는 코드를 추가했습니다. 덕분에 필요 없는 캐시들로 인해 발생하는 오류가 없어졌고 작업의 효율성이 높아졌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모든 기능을 하나로 묶은 최종 통합 스크립트입니다. 킹 한세 스몰 VLA라는 단일 파이썬 실행을 통해서 캐시 정리부터 욜로 객체 탐지, 그리고 스몰 VLA의 추론까지 전 과정이 한 번에 이어지도록 설계했습니다. 다음은 프로젝트 결과입니다. 저희 팀은 스몰 VLA 단독 학습 및 추론을 성공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욜로를 추가하여 객체 인식과 로봇 제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통합 시스템을 완성했습니다. 완전한 병렬 처리 구조는 향후 과제로 남겨두었으나 순차 작동 시험까지 마무리하였습니다. 이 영상은 자연어 명령 기반으로 작동하는 스몰 VLA 작동 영상입니다. 다음은 욜로를 연동하여 실시간으로 객체를 모니터링하는 화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카메라에 포착된 키보드, 마우스, 공 등의 사물을 욜로가 높은 정확도로 구분해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체 시스템의 통합 시연 장면입니다. 욜로가 빨간 공을 인식한 순간 스몰 VLA로 명령이 전달됩니다. 이후 로봇이 움직이며 빨간 공을 잡으라는 명령을 수행합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자연어 명령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동한 물체까지 추적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실패 및 디버깅입니다. 저희는 프로젝트 기간 내내 수많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충돌에 대해 디버깅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비슷한 오류를 빠르게 해결하고 동료들과 공유하기 위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먼저 카메라 초기 설정 오류입니다. 연결된 카메라를 프로그램이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때 저희는 리눅스 시스템의 데브 비디오 장치 경로를 확인하여 장치들의 인덱스들이 불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알맞게 장치 인덱스를 수정하여 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듀얼 카메라 연동 문제입니다. 초기에는 두 대의 카메라를 동시에 활성화하여 데이터를 수집하려 했으나 대역폭 부족과 드라이버 충돌로 인해 화면이 멈추거나 프레임이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로 인해 탑 카메라만 사용하여 데이터 수집을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욜로 동시 실행 실패입니다. 스몰 VLA와 욜로의 순차 실행 방식을 완성하고 나서 병렬 실행까지 도전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각 모델이 하나의 카메라를 독점적으로 사용해서 카메라 점유권 충돌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전 슬라이드에서 언급했듯이 두 대의 카메라를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두 모델을 동시에 실행하는 것에는 실패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수업 시간에 이론과 설명으로만 접하던 인공지능과 로봇 제어를 직접 손으로 만져보고 구현해 볼 수 있었던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코드가 실제 하드웨어의 움직임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수많은 변수들과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들이 저희에게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함께 고생해준 팀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